네, 글로벌 웰신센터입니다. 이번 간밤에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만큼 함께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reports record revenue and beats on earnings. 네, 테슬라의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수치부터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13달러를 웃돌았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24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24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나쁘지 않은 견조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주당 순이익이 2.52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2021년 4분기보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66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판매 마진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작년 4분기 차량 가격 할인에 들어간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악재 소식도 겹쳤었고, 그리고 가격 할인에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소식이 겹치면서 테슬라를 향한 우려감이 많이 키워졌었지만 이번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실적과 다르게 이번에 이런 순이익과 같은 경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조금 둔화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plans $3.6 billion Nevada expansion to make semi-truck battery cells. 네, 테슬라가 이번에도 신규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트럭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왔는데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2019년에 공장 문을 닫기 시작했던 세미트럭의 대규모 생산에 마침내 전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간 200만 대분의 신형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첫 전기 트럭인 세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밝히면서 로이터 통신 및 주요 외신들은 마침내 세미 트럭을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섰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3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투자 규모는 한화로 약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투자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 트럭을 생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고요. 지난 12월에 전기 트럭 세미와 관련해서 오는 2024년까지 북미용 세미 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BM exceeds revenue estimates, though sales are about the same as a year earlier. 네,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에서는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기사 수치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16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64억 4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분석가들은 IBM의 총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고요. 순이익은 16%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IBM의 소프트웨어 부문은 72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거의 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조사했던 분석가들의 합의치인 7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분석가들은 이번에 매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와는 다르게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수준을 기록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도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ASML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ASML beats earnings forecasts 2023 growth amid China worries.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이죠. ASML이 그와는 다르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또 한 번 거둬들였습니다. CNBC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ASML은 지난해 4분기 64억 4천만 유로로 하나로 약 8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8억 1,700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9% 그리고 2.4% 늘어났고요.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인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성적과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떠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CEO의 발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EO인 피터 웨니크는 2023년 경제 전망이 경기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재고 증가로 흐려졌지만 고객들도 연말로 갈수록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부터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수요가 아직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면서 이 경제 전망 그리고 업황 전망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좀 많았는데요.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 내용이고요. Japan Chip Venture Rapidus aims for 2 nanometers prototype line by 2025. 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고이케 아스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라피더스가 2025년 상반기까지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피더스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8개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신설 합작 기업으로 일본에서는 반도체의 드림팀이다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반도체 드림팀을 구성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라피더스의 700억 엔으로 하나로 약 6,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대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8개 기업들이 함께 합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외신의 평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산하려는 반도체는 생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설계와 생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케 CEO는 라피더스는 이러한 생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조 공정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물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와 차별하기 위해 짧은 배송 시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위 업체인 TSMC 그리고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대량 물량보다는 이제 조금 더 속도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한국 기업처럼 메모리 반도체만 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첨단 칩만 생산을 해서 높은 마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빠른 배송 그리고 고마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